그런데 오바마의 머스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에 브레이크,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있고요. 1,400곳에서 트럼프는 손을 떼라, hands up 이라는 반 트럼프 시위가 대규모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열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의 어떤 주요 정책,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보건 예산 삭감, 우방국도 가리지 않는 일괄 25%의 어떤 관세 정책 적용. 베트남 같은 경우는 40%가 넘어요, 관세 적용이. 자, 그러자 손을 떼라 반대 집회가 미국 전역에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50개 주 1,400여 건, 6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LA에서 열리고 있는 반 트럼프 시위 모습입니다. Hands up, 손 떼라는 것을 외치면서 60만 명이 50개 주에서 시위를 벌인다는 것은 굉장히 대규모 시위고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런 전역에서의 어떤 반 트럼프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틀랜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반 트럼프 시위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이 트럼프가 각국에 이제 이례적인 대규모 이제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밝히자 그 악영향이 사실은 미국의 어떤 경제 대내적인 부분을 먼저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의 어떤 자동차 제조사의 미국 내 5개 공장에서 900명의 미국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캐나다의 관세가 적용되자 캐나다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던 미국 자동차 업체가 공장을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캐나다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던 미국 공장까지 연쇄 타격을 입었다라는 거죠. 사실 미국 내의 많은 전문가들도 이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강한 보호무역 정책이 고수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규모 미 전역에서의 어떤 트럼프 반 시위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이 관세 인상 영향이 예상보다 크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While tariffs are highly likely to generate at least a temporary rise in inflation, it's also possible that the effects could be more persistent. Tariff increases will be significantly larger than expected, and the same is likely to be true of the economic effects, which will include higher inflation and slower growth. 자, 벌써부터 이 부작용이 미국의 발등을 찍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교수님, 네. 사실은 이 무역이라는 것은 상호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더라도 미국과 오랜 이 FTA 관계를 맺으면서 각자 유불리한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 자동차는 유리한 조건에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대신 미국의 어떤 농축산물은 유리한 조건 하에 또 우리에 수출되고 있는 게 상호작용인데 일괄 다 관세를 높여놓으니까 당장 유럽 같은 경우도 보복 관세 취하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황당한 게 미국 자동차 기업이 캐나다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관세를 미국 자동차인데 캐나다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미국에 다시 들어오니까 20% 관세를 매겨줘서 당장 공장이 문 닫으니까 미국 내의 어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야말로 사람이 안 사는 펭귄만 사는 무인도조차도 관세를 때렸다고 하는 정도니까. 그렇군요. 예, 상당히 전 세계적인 반향 또 우스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관세율조차도 주먹구구식이다. 실제로 미국이 불공정한 관세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냐를 가지고 그 받은 것에 50% 관세를 때린 게 우리나라는 50%, 미국이 50% 손해 보는데 반만 깎아서 25%다. 각각의 토론하기도 어렵고 미국 뉴욕 타임즈는 이미 미국이 이제 그동안에 얘기했던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머스크조차도 도저히 안 된다. 자기 제품조차도 관세 혜택이 됐고요. 애플도 지금 지난번에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팀쿡이 왔단 말이죠. 근데 애플 제품의 한 80%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누구를 위한 말하자면 관세냐. 물론 미국이 갖고 있는 적자를 메꾸기 위한 관세. 오늘은 혁명의 날이다. 그렇게 트럼프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의 날이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국의 보수적인 몇몇 노조위원장들만 좋을 뿐 실제로 유통이나 기업 이런 사람들이 다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잘 나가는 주식 매그니피센트 7개 최우량주가 이틀 만에 2,630조 7천억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멘붕인 상태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더 어려운 것은 이러한 과정이 차라리 시진핑과 푸틴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상태거든요. 오히려 이것을 맞받아쳐서 사실은 죽어가던 중국의 시진핑이 거의 FTA 비슷하게 관세를 깎아주는 형태로 사실은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이 더 관계를 강화하고 이렇게 푸틴은 또 푸틴대로 살아남고 예.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정체성과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것이 아마 미국의 민주당 전통적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이런 전 대규모적인 그런 어떤 그 반 트럼프 시위로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죠. 자, 지금 뭐 시위 규모를 보니까요. 어마어마한데 지금 보스턴의 시위 모습인데 지금 박선민 최고님 미국에서 지금 이런 대규모 시위가 열리고 있다. 뭐 한국도 한국인데 미국 정치 상황도 꽤 뭐 좋은 상황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뭐 공화당 중진 의원부터 시작해서 트럼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뭐 머스크까지도 이제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침묵을 지키던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도 직접 시민들이 지켜야 된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오바마도 입장이 나왔어요? 네, 적극적으로 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 미국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전역에서 사실상 거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이 트럼프의 정책에 관세 정책의 여파가 미치고 있는 이 영향력이 정말 국민들의 삶에 이 미국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트럼프의 입장은 굉장히 좀 초연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골프를 친다던가 뭐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던가 이런 식의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어떻게 보면 근자감 있는 모습만을 내세우고 있다 보니까 곳곳에서 날아드는 쓴소리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일단은 우리로서는 미국에 수출하던 우리 이제 효자 상품들이 당장 이제 관세를 맞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잘 팔리지 않게 된다라는 이 걱정과 우려를 맞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이 불닭 볶음면도 매운맛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불닭 볶음면이 그 삼양의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할 만큼 해외에서 특히 이제 미주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 당장 25% 관세를 맞으면 미국에서 그렇게 잘 팔리고 있는데 불닭볶음면 가격은 70%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위기입니다. 그런데 미국 공장이 없다고 합니다. 삼양은. 역시나 미국에서 잘 팔리는 CJ의 비비고 만두나 농심 신라면은 그나마 다행히 미국에서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세 타격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기업들 간의 희비도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치 변호사님. 네네. 사실 이제는 뭐 대한민국의 위상이 라면 회사라고 해서 뭐 국내에서만 팔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지금 비비고 만두, 농심 신라면, 불닭볶음 미국에서 엄청 팔리잖아요. 네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삼양이 미국에 공장이 없다. 네. 그다음에 뭐 웬만하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관세가 올라가면은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손해 보면서 팔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먼저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주가가 폭락했고 우리나라도 오늘 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요 세상이 옛날하고 달라요. 이 전 세계가 완전히 분업화가 돼가지고 당장 애플만 하더라도 뭐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미국에 있는 유명한 엔지니어들이 하겠지만 실질적인 생산은 뭐 중국에서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세계적인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
시스템을 관세로 인해서 무지막지한 관세로 인해서 파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경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누가 그 손해를 갖다가 보는가, 누가 피해를 보는가. 지금 반 트럼프 시위를 딱 보니까 헤이 빌리어네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엄청난 그 부자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뭐 거기에다 대통령이니까 먹고 사는 게 빠듯하지 않겠지만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책을 집행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반발이 언제나 이제 그 안정될 수 있을까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이런 반트럼프 시위와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Speaking publicly for a while, I've been watching a little bit. It is up to all of us to fix this. It's not going to be because somebody comes and saves you. The most important office in this democracy is the citizen. 자, 이런 반트럼프 시위, 트럼프 대통령은 뭘 하고 있을까요?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여유 만만입니다. 버티라는 겁니다. 확신이 나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경제혁명이다. 버텨라. 결과는 역사적일 것이다.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일부러 이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맞다. 우리의 방향이 맞다. 관세 발표 여파 이틀 만에 증시 9,600조가 증발됐는데 경제혁명 버티다. 일시적인 것이다. 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유만만의 모습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60일 조기 대선 국면 이후에 새롭게 출범하게 될 대한민국의 새 행정부가 25% 관세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 정책을 어떻게 협상할지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